반갑습니다. 맹건영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들 잘 보내셨나요? 지금 밤 한 10시 된 것 같습니다. 밤 10시쯤 됐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갖다가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아까 이제 천막 치고, 천막 친 게 아니고, 천막 마무리하고, 그러고, 유튜브 찍고, 또 시청이고 여기저기 전화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유튜브를 찍었었거든요. 어디서 찍었냐면은 그 율동공원 옆에 대도사 있죠. 대도사에서 찍었어요. 참 분위기 좋더라고요. 거기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찍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편집을 딱 넘겼더니 잡음이 너무 많대. 잡음이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으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 밤에. 분당동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확 달아오르겠죠. 분당동뿐만이 아니라 단독주택단지의 재개발 관련돼서 서현동이고 순회동이고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개발을 갖다가 해야 되는가? 하긴 뭘 합니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몇 년이 걸리는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또 1+1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1+1+ 알파 1이 처음에 42평, 그 다음에 24평, 42평 플러스 24평 플러스 알파가 4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플러스 알파가 2억으로 줄더라고요. 그러고 42평, 24평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32평, 24평,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없어졌어요. 이거 전부 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30평대로 내려앉고, 그러고 플러스 알파가 2억으로 내려앉고, 그러더니 플러스 알파는 아예 이제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나온 지가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얼마가 줄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년 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24평 아파트라도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는 60평짜리입니다. 기본 60평부터 100평 이상까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60평으로 잡아요. 그 이상도 있지만서도 7, 80평짜리는 많고,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요동을 쳤어요. 그 60평짜리 대지를 갖다가 내주고 24평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은 그렇죠. 지금 임대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 수익이 있어요. 임대 수익을 받아. 근데 임대 수익 싹 사라져. 아파트 들어가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 수익이라는 건 싹 사라져요. 그게 얼마냐? 평균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만 원. 저 같은 경우는 한 300 나오거든요. 300 정도 나오는데 그게 싹 사라져.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지금 60세이십니다. 60세에 어디 취업해가지고 300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옛날은 다 떠나서, 옛날 다 제낍시다. 옛날에 남들보다 월급 적게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는 다 떠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디 이력서도 못 내요. 이력서 내가지고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경비직. 그러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뭐 주유 업무.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 일밖에 없어요. 나이가 60 넘어가면. 그럼 지금 50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50대에 계신 분들이 10년 뒤에 60이야. 그 사람들이 어디 취업할 수 있을까요? 취업 어렵죠? 요새 40대도 정년퇴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임대 수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 정세에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 정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10년 뒤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정부 발표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2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평탄하게 가다가 뭐 물가 상승률이 뭐 1%, 2% 여기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5%까지 뛴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물가가 5%가 뛰었습니다. 현재 물가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서 2%가 올랐어요. 25%의 물가가 올랐다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얼마나 될까요? 50% 이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50% 넘어갑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소비자 물가를 잡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50%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소비자 물가만 들어갈까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 붙었죠? 우리나라 굉장히 고환율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없어졌어요, 거의. IMF 때보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1200원대 수입하던 석유를 갖다가 1200원, 1300원에 수입하던 걸 갖다가 지금 1500원에 수입을 해요.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근데 올라간 물가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게 그냥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란만 건드리겠느냐? 그 전쟁만 하겠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건드릴 나라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 계속 뜁니다. 상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고착화돼 버려요.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 어떻게 될까요? 자재값 올라, 인건비 올라. 10년 전에는 최저 인건비가 6,500원대였거든요. 지금 10,000원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 올라, 자재값 올라. 그러면은 걔네들 신탁사나 뭐 건설회사나 얘네들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 그걸 지켜줄까요? 추가 분담금이라는 거 법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 재개발하던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었는데 재개발하던 사람은 패했어요. 패하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그 돈 줘야지 들어갑니다. 지금 물가로 기준을 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걔네들이 자재값 올랐다 뭐 올랐다 그러면서 추가 분담을 계속 때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이주 생활을 하면서 신탁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지금은 4점 몇 프로 후반대에 있고, 근데 신탁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6%, 7%대에서 받아요. 왜냐면은
돈을 갖다가 우리가 일시상환을 입주할 때 상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연체이자를 갖다가 다 계산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대에 4%일 때 6%고 5%일 때 7%가 되는 거죠. 지금 거의 5%대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물가 상승률만으로 따져가지고 24평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얘는 추가 분담은 계속 될 건데 자재값 올랐다 뭐 올랐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습니다. 1+1 요거는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 이자하고 물가 상승률 따져가지고 대형 평수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2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이건 그냥 날아갑니다. 지금 1년만 해도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42평에서 30평대로 10평대가 내려앉았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4억 준다는 거 지금 말도 안 꺼내죠. 그러면 돈으로 현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0억대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지금도 1년 만에 10억이 날아가는데 10년 뒤에 얼마가 날아갈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뺏기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거예요. 아소리도 못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재개발한다는 애들이 생각을 하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걔네들이 일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은 조합장이 되면은 조합장이 되고 뭐가 되면은 성공보수라는 거 있어요. 기본이 30억이래. 최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재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재산 증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배불리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 내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맨날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렇게 악담을 쓰느냐면은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게 재개발을 하면은 여러분이 사기당하는 게 눈앞에 빤히 보입니다. 제 나이 60세이시라고 했죠. 64년생입니다. 60세이신데 입주할 때 되면 70세이시에요. 빨리 입주하면 70세 되는 거야. 정상적인 절차대로 가면 7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그때까지 남이 새빵살이 해야 되고 새빵살이 해야 되고 또 가도 그 조감도에 나온 그림 그 집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추가 분담금으로 계속 때릴 거기 때문에. 신탁사라고 하는 것은 허가낸 도둑놈들이에요. 허가내놓고 돈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이 신탁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탁사는 대통령도 못 이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대통령이 대구에서 시민인지 시장 상인인지 모르겠지만서도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발 빼는 소리 하더라고. 그리고 대구 시당에다가 물어보라고. 그렇게 발을 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신탁사나 공조직이나 이런데 위에 대가리 하나 바뀌면 다 바뀌어요. 전임자가 무슨 정책을 내놨던지 간에 후임자는 그 정책 안 받아줘요. 아무리 지금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그래도 바뀝니다. 바뀌니까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카톡방에다가도 정치인들 믿지 말라고 정치인들 믿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 썼던 겁니다. 썼던 거고 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중구난방인데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카톡방에 굴러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10년 동안 얼마나 오를까? 상승 요인이 몇 번이 있을까? 상승 요인 한 번에 보통 5%씩 돼요. 5%. 뛰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안 내려와요. 그럼 우리가 10년 뒤에 남원하는 게 있을까요? 진짜 남원하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동네 재개발한다는 애들이 뭐 머리가 좋은 애들입니까? 주민이 가서 물어보면 그거 신탁사에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애들인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재개발 조합장을 갖다가 조합장을 했다는 사람을 갖다가 제가 만났어요. 용인에서 만났더니 그 재개발 추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 그 동네 아줌마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그 뭐 추진준비위원회인가 뭔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첫 마디가 딱 하는 말이 말아먹기 딱 좋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악 잘 쓰죠? 응? 동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악 잘 쓰죠? 딱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예요. 동네 말아먹기 딱 좋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평생 계약이라는 걸 그 월세 계약밖에, 전월세 계약밖에 더 해봤겠어요? 계약서 볼 줄 알까요? 계약서 못 봐요, 그 사람들. 응? 계약서 보면, 이거 신탁사에 물어봐야 돼. 우리나라 5대 대기업 있죠? 5대 대기업하고 계약한 것만 제가 살아오면서 5대 대기업하고 계약한 것만 한 5, 60건 이상이 됩니다. 꼼꼼하게 다 따집니다. 제가 연예인들하고선도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탑 클래스에 있는 애들. 걔네들하고 문구 하나 딱 틀리잖아요? 바로 변호사 달려옵니다. 계약서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걸 갖다 동네 아줌마들 몇 명이서 모여 앉아가지고 한다? 제가 오늘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말 하더라고요. 분당동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니, 땅을 갖다 깔고 앉아 있는데 그걸 재개발을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 얘기를 해요. 응? 대지 지분이 얼만데 그걸 재개발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독주택단지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좀 보수를 하든지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하는 거지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래요. 남편이 시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시행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 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보일러 고치는데 100만 원 들어가요. 100만 원이 안 들어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그 보일러 고장나가지고 고쳤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50평대를 가지고 있는데 평수가 크니까 보일러 용량이 크겠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몇십만 원, 하여튼 1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분당동에도 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당동 집은 그 30평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만 한 거지. 아파트에 반만 한 거죠. 그럼 한 6, 70만 원 하겠네. 그럼 호실이 예를 들어 5개 있다고 칩시다. 뭐 1, 2, 3층, 지하 한두 개, 뭐 옥탑 지었으니까 옥탑 6개. 6, 7에서 한 420만 원에서 뭐 많게 500만 원 들어가겠네. 그러면 고쳐요. 빵빵하게 돌아가요. 아파트요? 관리비 한 달에 한 4, 50만 원 내지? 한 4, 50만 원 내요, 저는. 그렇지, 뭐, 이것저것 또 들어가는 거 많어. 많은데 뭐가 들어가는지
자동이체 시켜놔가지고 뭐가 들어가는지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아요. 가끔 통장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훅훅 빠져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단독주택단지는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잘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고장나죠. 아파트도 고장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잘 관리를 하고 조금씩 고쳐 쓰고 조금 실증이 난다 그러면은 돈 한 2억 정도 들이면 리모델링 싹박하게 해요. 디자이너 한 명 딱 고용해가지고 뭐 요새 디자인 필요 그렇게 세지도 않더라고. AI가 발달해서 또 AI에 맡길 수도 있고 컨셉만 잡아주면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의 편안한 삶을 갖다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남동발전소하고 성남시하고 주택단지하고 건양아파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상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생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인데, 제가 상생위원회 사무실을 갖다가 발전소 밖에다 만들어라 그랬어요. 만들어라 그랬더니 저기 재개발한다는 애들이 그때 계약을 갖다가 1시간 앞두고 지랄 번거지를 떨어가지고 남동발전 본사, 분당본부, 뭐 성남시청 전화를 갖다가 수십 통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약을 못했거든요.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혁신위원회는 사무실도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맨날이 아니지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후원금 받으면 후원금도 안 받아요, 저희는. 후원금도 안 받고 임원들 자비로 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비 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 사고 커피 마시고 다 그러고 밥 먹고 그러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재개발 쪽에서 4월 달에 사업 설명회를 할 거예요. 어디 양아치 새끼들 불러놓고 또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려고. 제가 그럴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재개발위원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장소를 빌려주면은 그 사업 설명회하는 장소를 갖다가 민원 폭탄을 낼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업 설명회 못하게끔. 요건 제가 재개발위원들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했던 걸 갖다 그대로 갚아줄게. 나는 눈엔 눈이고 이에는 이거든. 똑같이 갚아줄 거야. 너희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도를 해봐.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래요. 저희가 받았던 걸 갖다가 고스란히 갚아줄 겁니다. 갚아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이 분당동 혁신위원회는 일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제가 회장 짓을 하려고, 위원장 짓을 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스타일로 일을 끌고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는 수명이 다 되면 없어져야 돼요. 위원회라는 거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가정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만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기를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재개발을 한다는 건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신탁사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신탁사가 돈을 전국에 수만 평,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벌죠? 힘없는 사람과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그 신탁사에 재물이 되지 마세요. 재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기당하지 말자고. 제가 말이 좀 험하고 거칠고 그러더라도 그냥 그거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얌전 떨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지껏 누구한테 허리 한번 안 숙여본 사람인데 뭐 얌전 떨면서 고고한 척 하면서 내가 잘난 척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맡은 일을 갖다 완수하는 거. 그런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가고 제가 구설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우리 임원분들이 매 회장 너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 좀 해라. 인상 쓰지 마라. 좀 웃어라. 그런 얘기. 그게 제가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 거기에 맞추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타고난 걸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던 놈인데 그러다 보니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야단을 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제 스타일대로 일을 할 테니까는 그 부분만 좀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일은 깔끔하게 할게요. 10시가 넘었네. 10시가 11시가 다 돼가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3번째 찍는데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분당동 이거 좋은 동네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당 아래 분당 계속 살아야죠. 저 사기꾼 놈의 새끼들한테 사기당하면서 살아가지고 나중에 저기 가가 살면 어떡해. 죽을 때도 마음 편하게 못 죽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빨리 일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저는 위원회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제 뜻입니다. 자, 밤 늦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건영이었습니다.